개인의 색깔이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이는 공간. 책 한 권 한 권을 모아 만든 서재에 대한 32가지 이야기. 드파인 북플레이어에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도서는 나나 푸르덴버거의 예술가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서재와 관련된 32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필립 림의 책 읽기의 미학과 미국의 소설가인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립 림의 책 읽기의 미학. 필립 림은 자신의 집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서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애서가는 아니었어요. 실용적인 목적으로 책을 읽었죠. 제가 하는 일이나 실내 장식, 집 짓기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기 위해 또는 어떤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책 한 권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주제에 관한 다른 책들을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에 매력을 느꼈죠. 곧 벽 하나가 책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애서가들이라면 당황스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책이라는 것을 미적 세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에게 서재는 대중적 취향에 맞춘 공간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어울릴 공간이 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립 림에게 책은 공간의 꽃이며 서재는 자신의 집이고 자신을 위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이다. 패션 디자이너인 필립 림의 서재에는 의외로 패션에 관한 책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는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책에서 색채의 배합, 모양, 실루엣 등에 대해 영감을 얻는다고 하며 책에 대한 그의 안목은 웨스트 엔드 오브 런던의 주요 상점거리인 본드가에 위치한 서점을 드나들면서 높아졌다고 한다. 림은 그의 친구들, 특히 종이책과 그다지 친해질 기회가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흔쾌히 자신의 책을 나눠준다. 오늘날 우리가 중독된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 문화에는 종종 크고 깊이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주한 것들이 무엇에서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상에 담긴 진짜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것에 대해서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전자책도 좋지만 저는 직접 책을 들고 밑줄 그으며 읽는 것이 더 좋아요. 그는 서가를 마주한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장난스러운 경고를 한다고 한다. 친구들이 저에게 집에서 하루 묵어도 되냐고 묻는 걸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오면 서가를 둘러보겠죠? 그럼 저는 경고합니다. 거기에 앉으면 책에 빠져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 전 제 서가를 오랜 시간 천천히 만들어갔어요. 미국의 소설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자신의 서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공간은 진정한 의미의 서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직접 디자인한 짙은 녹색의 책장으로 둘러싸인 방은 꽃무늬가 새겨진 리버티 프린트의 소파와 흰색의 부드러운 러그, 철제 빈티지 조명으로 꾸며졌다. 브루클린 지역 빅토리안 양식의 집들처럼 그의 집도 매력적이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쿠션으로 꾸민 창가와 큰 사이즈의 거실형 소파, 분위기 있는 조명 등 집안의 모든 공간에서 책을 읽고 싶게 한다. 하지만 그는 서재를 본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전 꼭 서재에서만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 공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생각과 경험도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편안한 의자와 좋은 조명이 있으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현대문학, 예술, 자서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집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의 책 수집은 20대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포어는 뉴저지주의 한 농장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열리는 책 판매 행사에서 책을 수집하곤 했다. 그리고 그때 사서 모았던 책들이 현재 컬렉션의 기반이 되었다. 요즘 포어는 스트랜드나 프로스펙트 헤이츠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중고책을 사고 새 책은 소호에 위치한 서점에서 구입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포어는 이 서점들을 좋아하면서도 그가 살고 있는 뉴욕은 최고의 책의 도시는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그는 워싱턴 DC에서 책을 사는 걸 더 좋아하고 자신의 고향을 방문할 때면 메릴랜드 주에 있는 중고 서점에서 세트로 책을 구매한다고 한다.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책을 처분해야 할 때면 포어는 나무로 만든 작은 책장을 거리에 내놓고 이웃들이 서로 책을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뉴욕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 워싱턴 DC에서는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포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책은 물론 가까이 두고 있지만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주위에 두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움베르토 에코가 언젠가는 읽게 될 책들 사이를 걷기라고 말했다는 걸 읽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좋아요. 특히 소설과 예술서들이 그렇죠. 포어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 관련 독서 등으로 정작 자신만을 위한 독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의 서재는 마치 등대처럼 남아있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은 철학적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실용적이기도 하다. 그 이유에 대해 포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침대에서 책을 읽는 게 힘들어져요.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요. 읽어주는 도서 큐레이팅 콘텐츠 북플레이어에서 추천해드린 나나 푸르덴버거의 예술가의 서재,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유명 인사들의 가치관은 그들이 읽는 책과 그 서재에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32명 명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만큼은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소개해드린 두 가지 스토리 외 다른 예술가들의 서재에 담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예술가의 서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실제 드파인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드파인에서는 최인화 책방과 함께 큐레이팅한 도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북플레이어도 프리미엄한 영감을 주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